네, 첫 번째 주제. 오늘 이제 김문수 대선 후보가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 계엄은, 나로서는 내가 알았다면 말렸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두 번째로는,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헌재에서 8대 0으로 파면한 거, 이거는 공산국가도 아니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문제 많다. 다양한 의견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 여러분, 저는 김문수 후보로서는 이게 무슨 거짓말 하는 것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을 결코 비난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오늘 밝힌 바에 따르면은 김문수 후보가 당에 있어 달라고 이야기를 했다. 이겁니다. 지금 김용태가 마치 지가 대선 후보나 되는 것처럼 마구마구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용태가 윤석열 대통령이 알아서 탈당을 해라. 탈당을 하지 않으면은 내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탈당하라고 얘기하겠다. 지가 뭔데? 정말 이 김용태 하는 짓거리를 보면은 먹는 게 막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김용태를 어느 정도 관리를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 저는 처음에 김용태를 비대위원장으로 했을 때 젊은 애 내세우는 거 병풍 효과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얘가 천하용인에서 이준석이하고 같이 돌아다니던 애니까 이준석 단일화의 제스처용이다. 이랬는데 완전히 이 김용태란 놈이 지가 대선 후보인 줄 알고 마구 나대고 있습니다. 얘는 이준석하고 단일화나 신경 쓰고 준석이나 만나러 다녀도 진짜 봐줄까 말까 한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맞짱을 뜨겠다. 나가라 마라.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김문수 후보도 경고를 주든지 어떤 사인을 확실하게 태도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김문수 후보가 헌재에서 8대 0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을 한 것은 김정은, 시진핑 이런 공산 국가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러면서 김문수 후보의 이 진심을 토로했습니다. 네. 시진핑이니, 네, 김정은이 이 정도로 우리 헌재가 그야말로 좌파들의 손아귀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대법원에 김영민이는 대법원 판사를 30명으로 늘리겠다. 또 장경태는 대법원 대법관을 판사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앞서서 대법관을 100명으로 늘리겠다. 아니 그러면은 왜 헌재는 안 느리냐? 헌재 9명은 다 우리 편이나 마찬가지니까. 8대 0으로 파면을 해준 정영신이 김복현이 조한창이 다 우리 편이니까 헌재는 그대로 9대 빵으로 해놓고 그 대신에 대법관을 30명도 더 누리고 100명도 더 누리겠다. 이거는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차베즈 마두로가 한 짓입니다. 그래서 사법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사법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대법관 나름대로 모든 거는 희소성, 네? 희소성의 의미가 있는 거죠. 아니 시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희귀하면 비싸지고 정말 많으면 싸지는 게 법칙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도 한 명 뽑는 겁니다. 그런데 대법관을 100명을 뽑겠다? 그러니까 사법부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겠다는 겁니다. 와, 그런데 지금 김용태가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으니까 가는 곳마다 김용태한테 지금 아주 싸늘하다고 합니다. 똑바로 하세요. 그래서 김용태 탈당하라 이런 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다고요. 그랬더니 김용태가 어제 제가 다 안고 가겠습니다. 아니 지가 뭐라고 안고 갑니까? 네?
지가 뭐라고 안고 갑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김용태에 대해서는 조처를 좀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김용태야, 너 진짜 그러면은 하와이 가. 네가 가라, 하와이. 가서 홍준표 만나보고 와. 이러면서 이코노미로 비행기표 하나 이제 끊어주든지, 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와, 이 김용태라는 애는 아마도 한동훈이가 되기를 막 바랬겠지요. 예. 이 존재라는 분은 이 한빵가 봐요. 그래가지고 참 글을 엄청나게 써댑니다. 그런데 이 한동훈이 하는 거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기가 막힙니다. 근데 김용태는 지금요, 자기가 장사를 단단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상욱이가 오늘 이재명이한테 꼬리를 살랑살랑살랑 흔들면서 나 이재명 대통령 후보 지지 선언한다. 그랬더니 이재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우, 국민의힘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냐. 들어와, 들어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요, 홍준표가 부인은 했습니다만은 홍준표한테 이재명이가 내가 대통령 되면 총리로 모시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이재명 측근의 이야기가 마구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 쪽에서도 상당히 시리어스하게 아주 진지하게 그런 말이 오고 갔다.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어쨌든 홍준표는요, 하와이에서 골프 좀 친 뒤에 대선이 끝나면은 귀국하겠다고 합니다. 아니, 인생 제3막을 준비하려면은, 아니, 1년이라도, 응? 미국에 있으면서 마저 공부나 하고 그래야 돼. 대선 끝나자마자 오겠다는 거. 와, 굉장히 저는 홍준표가 계속해서 정치에, 네, 끈끈이로 있겠다는, 나는 은퇴한 적 없어. 내가 언제 정치 그만둔다고 했어. 내가 탈당을 했을 뿐이지. 그래서 홍준표가 민주당에 입당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래도 정말 그 정도는 아니길 바랍니다. 네. 최 대표님께서 성원해 주셨습니다. 최 대표님은 제가 정말 힘들 때 늘 그 예전부터 성원해 주셨습니다. 지금 제가 아마 많이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저는 있는 모든 힘을 다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른 길을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 대표님께서 그래서 최 대표님이 저를 성원을 해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제 전환기 선생님 그 뉴스를 보니까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뭐 부인은 이혼하자고 했다더라. 그리고 메가스타디에서는 이 잘리고 그 다음에 친구들 뭐 또 이 제자들도 다 등을 돌리고. 근데 저는 전환기 선생님께서 가신 그리고 이제까지 해온 모든 말들이 정의롭고 바른 옳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 여정에 정의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의 여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김문수 후보, 네, 우리 최 기사님께서 저보고 인간 승리라고 하셨는데 제가 요즘 화장을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좀 괜찮아 보이는 건데 그래도 제가 가는 길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덜 받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 탈당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은요, 윤석열 대통령이 나와줬기 때문에 우리가 2년 반의 자유의 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에서 이야기했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몸을 던져서 지금 대한민국이 이 정도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도
법조인으로서의 검사로서의 아주 예리하고 이 선구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것들이 감사원장을 탄핵을 하는구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탄핵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사법부까지 흔들고 사법부도 쟤네한테 다 넘어갔구나. 내가 가만히 있어도 탄핵을 당하겠다. 모든 걸 각오하고 목숨을 다 내놓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몽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문서를 갖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탈당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느 도단입니다, 여러분. 자, 김재원이 이런 얘기를 2023년에 했습니다. 이준석, 그 다음에 천하용인은 여기에 이제 김용태도 포함되죠. 경기를 망치는 훌리건이다. 비정상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게 딱 들어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용태가 이준석이나 만나고 둘이서 예정이나 나누면서 있을 것이지.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 감히 맞짱을 뜨고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얘네들은 대선이라는 경기를 망치는 훌리건들입니다. 거기다가 허은하도 이번에 대통령 후보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허은하는 이준석이를 잡겠다고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허은하도 하려면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유세하는 데마다 그냥 쫓아다니면서 네, 허은하 대통령 후보 이준석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뭐 이러면서 다니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허은하 후보도 대선 후보답게 맹렬하게 선거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천하용인. 네. 그때 얘네들이 했던 댄스 배틀부터 시작해서 네? 얼마나 웃긴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음담패설 같은 표까지 그게 바로 얘네들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김용태는 자기의 본분을 알아야죠. 네, 뚠뚠님 김민수 좋죠. 그리고 박민영도 좋고요. 근데 김민수나 박민영이가 한동훈에 대해서 막 비판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한동훈 심기 괴롭힌다 이래가지고 김문수나 박민영이한테 캠프에서 직을 안 준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요 한동훈이가 하는 짓 보세요. 절대로 한동훈이 김문수 안 도와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동훈이의 이른바 한방구 한딸들 지금 하는 거 보세요. 얘네들은요 표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 문꿀 오소리 그 다음에 안희정 빠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여기에 붙었기 때문에 저는 자르고 비장한 각오로요. 우리의 지지자들을 결속을 시켜가지고 김문수 후보가 처절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도가 어딨어요? 우리 지지자들을 알토란 같이 마지막 그 한 턴까지 모으면은 해볼만 합니다. 민주당에서요. 서울시장 선거 때 오세훈이하고 한명수 또 오세훈이하고 강금실 다 20%씩 차이가 났어요. 그런데 딱 뚜껑 까보니까 2% 정도밖에 한명숙이하고 오세훈이하고 차이가 안 났어요. 마지막으로 강남에서 표가 쏟아져가지고 오세훈이가 죽었다 살아난 겁니다. 쭉 한명숙이가 리드를 했어요. 제가 그때 기억이 아주 쌩쌩합니다. 2010년.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윤어게인을 심장에 또 이마에 문신처럼 새긴 사람들이 너무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김문수 후보가 그 점을 알기를.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무소의 뿔처럼 처절하게, 치열하게 앞으로 보수의 가치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게 김문수의 정답입니다.